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3월의 서울. 명문 한성대학교의 입학식장은 새 출발을 앞둔 신입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강수아는 낡은 가방을 꼭 안은 채 웅장한 대강당을 올려다보았다.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새벽부터 올라온 그녀의 교복 치마는 구겨져 있었고 검은 구두는 닳아서 광택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수아야, 괜찮니? 피곤하지? 옆에 선 어머니 노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20년 넘게 시골 마을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해온 소박한 여인이었다. 오늘을 위해 꺼내 입은 남색 정장은 10년도 더 된 것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흔적이 역력했다. 괜찮아요, 엄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수아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미래 인재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이었다. 전교에서 1등을 놓친 적 없는 수아에게 이 장학금은 단순한 학비 지원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입학식이 끝나고 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만찬이 이어졌다. 대학 본관 옆 고급 레스토랑에는 주요 후원자들과 장학생 가족들이 초대되었다. 수아와 노영자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꽃장식과 은식기들이 낯설게 빛났다. 저기, 장학생 테이블은 어디인가요? 노영자가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물었다.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한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저기 봐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네요. 최민정이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명품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한 채 주변 학부모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성대 동문회 부회장이자 장학재단 회장의 며느리인 그녀는 이 자리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나 다름없었다. 민정 씨, 누구 말씀이세요? 옆에 있던 한 여성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최민정은 부채질하듯 손을 흔들며 수아 모녀를 가리켰다. 저기요, 저기. 요즘은 시골 촌구석 출신도 장학금을 받는다더니 정말이었나 봐요. 이래서 기준이 낮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수아 모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몇몇은 민망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최민정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다. 수아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눈물이 차올랐다. 노영자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수아야. 우리 밥만 먹고 가자. 그러나 노영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앞을 바라보며 포크를 들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입 한 입 꾹꾹 씹어 삼켰다. 식사 내내 최민정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느껴졌다. 그러나 노영자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딸의 손을 꼭 잡아주고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침착하게 식사를 마쳤다. 만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수아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더 잘났으면. 아니야. 노영자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수아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넌 그저 내 길을 가면 돼.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날 밤 노영자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20년간 도서관 서가 사이에서 쌓아온 지식과 인내심, 그리고 오늘 겪은 모욕. 모든 것이 그녀 안에서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수아는 몰랐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던 시골 사서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호텔방으로 돌아온 노영자는 깊이 잠든 수아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고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시골 도서관에서 쓰던 낡은 폴더폰이 아니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고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대기 중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이사회 소집. 내일 오전 9시. 마이너스 노영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30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국제교육문화재단의 이사장 박준혁은 늦은 밤 업무를 마무리하던 중 휴대폰 진동에 깜짝 놀랐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노 이사님? 그는 황급히 부이사장 김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이사님, 지금 문자 받으셨습니까? 노 이사님께서 직접. 저도 방금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국제교육문화재단, 연간 운영 예산만 500억 원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재단. 그 실질적 창립자이자 운영자가 바로 노영자였다. 30년 전 재벌가 출신이었던 노영자는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그녀는 화려한 자리를 거부했다. 그 대신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이름 없는 후원자로만 남았다. 그리고 진짜 교육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시골 마을의 작은 도서관 사서로 살아왔다. 책상 위에서 교육을 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 곁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30년 전 그녀가 이사회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다음 날 오전 8시 50분, 재단 본부 회의실. 평소엔 텅 비어있던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12명의 이사진이 모두 참석했고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노영자가 들어섰다. 어제의 낡은 정장이 아니었다. 단정한 회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녀는 놀랍도록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촌스럽다고 조롱받던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노영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을 압도했다. 30년간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잊은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공유했다. 어제 만찬장의 CCTV 영상이었다. 최민정이 수아 모녀를 조롱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최민정, 한성대 동문회 부회장이자 장학재단 회장의 며느리. 그리고 노영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우리 재단과 50억 원 규모의 협약을 맺은 민성교육그룹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난 3년간 민성교육그룹에 지원한 우리 재단의 후원금은 총 150억 원입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노영자는 차례로 자료를 넘겼다. 민성교육그룹의 고가 사업 매입 내역, 최민정 개인 명의의 고급 차량 구매 기록,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실제 장학생 지원 비율이었다. 전체 후원금의 12%만이 실제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사장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 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영자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다. 첫째, 민성교육그룹과의 모든 협약을 즉시 철회합니다. 둘째, 향후 후원금 지급을 전면 중단합니다. 셋째,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내부 감사에 착수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30년간 숨어있던 국제교육문화재단의 창립자이자 한때 교육계의 양심이라 불렸던 노영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회의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교육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육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수단도 과시하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노영자는 천천히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30년 전 제가 이 재단을 세운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꿈을 펼칠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날 오후 주요 언론사에는 일제히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30년간 정체를 숨긴 채 시골 도서관 사서로 살았던 국제교육문화재단 창립자 노영자 이사의 긴급 기자회견. 서울은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최민정은 아직 자신에게 닥칠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 2시 프레스센터 대회의실.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든 가운데 회견장 문이 열렸다. 그러나 등장한 노영자의 모습에 플래시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명품 정장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착용하지 않았다. 대신 30년간 입어온 낡은 배색 도서관 근무복 차림이었다. 가슴에는 마을 도서관이라는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다. 저는 노영자입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30년간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해온 평범한 직원입니다. 동시에 노영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대한민국 교육계에 지난 30년간 5,247명의 장학생을 배출한 국제교육문화재단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여러분께 왜 제가 30년간 정체를 숨기고 현장에서 일했는지 묻는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노영자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30년간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진짜 교육은 책상 위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빛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가난해도 책을 읽고 싶어하는 아이들, 낡은 교과서를 소중히 다루는 아이들을 매일 만나며 제가 왜 이 재단을 만들었는지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조작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이틀 전 만찬장에서의 장면이었다. 그런데 이틀 전 저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최민정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요즘은 시골 촌구석 출신도 장학금을 받는다더니 정말이었나 봐요. 이래서 기준이 낮으면 안 된다니까요. 영상이 끝나자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저 여성은 최민정 씨입니다. 한성대 동문회 부회장이자 우리 재단의 주요 협력사인 민성교육그룹의 대표이사입니다. 노영자는 차례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3년간 민성교육그룹은 우리 재단으로부터 총 15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에게 전달된 금액은 18억 원, 겨우 1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32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넘어갔다. 최민정 명의의 고급 외제차 5대, 강남 펜트하우스 구매 내역 해외 명품 쇼핑 영수증, 그리고 시댁 가족들 명의로 분산된 부동산 매입 기록. 교육을 위한 돈이 사치품 구매에 쓰였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꿈이 누군가의 명품 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명확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민정 씨가 제 딸을 조롱할 때 한 말입니다. 기준이 낮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입니까? 배경입니까? 겉모습입니까? 회견장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교육은 배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노영자는 천천히 기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다. 저는 앞으로도 시골 도서관 사서로 남을 것입니다. 그곳에 진짜 교육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재단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아이들의 편에 설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은 들끓었다. 30년간 정체 숨긴 재단 창립자, 시골 사서로 살며 교육 현장 지켰다. 겉모습으로 판단한 오만의 대가, 최민정, 150억 횡령 의혹, 촌구석 출신 조롱한 명문대 동문회 부회장, 실은 부정수급자. SNS는 폭발했다. 노영자의 도서관 근무복 사진이 수백만 번 공유되었고 최민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날 오후 3시 민성교육그룹 본사. 최민정은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대표님, 한성대에서 협약 철회 통보가 왔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도 계약 해지 예정이라는 연락이. 주요 거래처 3곳에서 동시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보고가 쏟아질 때마다 최민정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게 말이 되나요? 고작 그런 말 한 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재단에서 모든 계약을 취소한대요. 어떡하죠? 전화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내가 경고했잖아요.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검찰이 민성교육그룹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이 자금 흐름 조사에 나섰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협력사들이 줄줄이 손을 뗐다. 최민정의 시아버지 장학재단 회장 강대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며느리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가문의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었다. 사재 출연으로 무마, 150억 횡령은 어쩔 건가? 강대윤 회장, 며느리 비호하다 가문까지 위기. 일주일 후 민성교육그룹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최민정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었다. 같은 시각 시골 마을 도서관. 노영자는 평소처럼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 초등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TV에 나오신 분이 선생님 맞아요? 노영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응, 맞아. 그런데 난 여전히 여기 선생님이야. 오늘도 책 읽으러 왔어? 네. 아이의 밝은 대답이 조용한 도서관에 울려 퍼졌다. 노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을 최민정의 세계를 떠올리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교육은 절대 사람을 짓밟는 도구가 되어선 안 돼.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위한 책 정리를 시작했다. 기자회견 후 한 달이 지났다. 최민정은 모든 것을 잃었다. 대표이사 직위, 동문회 부회장 자리, 심지어 SNS 계정까지 폐쇄해야 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고
예전 지인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그날 최민정의 변호사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국제교육문화재단이었다. 최민정 씨에게 제안합니다. 마이너스 노영자. 며칠 후 재단 사무실. 최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노영자 앞에 앉아 있었다. 한 달 전 만찬장에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조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민정 씨. 노영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5년 동안 공공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세요. 매주 최소 20시간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독서 교육과 학습 멘토링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150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50억 원을 감면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도 보류하겠습니다. 노영자는 서류 한 장을 건넸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모든 혜택은 즉시 취소됩니다. 최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5년이라는 시간, 자원봉사, 저소득층 아동. 모든 단어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저를 용서하신다는 건가요? 노영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용서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당신이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배워야 당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최민정은 서울 외곽의 한 공공도서관에 처음 출근했다. 오늘부터 자원봉사를 하게 된 최민정입니다. 도서관 관장 이현주는 냉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세요. 아이들 독서 지도, 책 정리, 청소까지 모두 담당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날 최민정은 헌 앞치마를 두르고 바닥 청소를 시작했다. 명품 구두 대신 운동화를, 디자이너 드레스 대신 낡은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오후 4시 아이들이 도서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최민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 선생님이야. 오늘부터 너희 책 읽어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색했고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아이들은 금방 알아챘다. 선생님, 표정이 무서워요. 한 아이의 솔직한 말에 최민정은 당황했다. 첫 한 달은 지옥 같았다. 최민정은 매일 SNS에 올라오는 비난 댓글을 확인했다. 저게 진심으로 봉사하는 것 같아. 그냥 형 피하려는 쇼지. 명품백 들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천사 코스프레 키읔키읔. 5년? 평생 해도 용서 안 돼.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기자들은 도서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봉사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최민정, 어색한 미소로 아동교육. 진심일까 쇼일까? 최민정은 점점 지쳐갔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최민정에게 다가왔다. 이름은 지은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로 매일 도서관에 오는 단골이었다. 선생님. 응, 뭐야? 최민정은 여전히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뭐? 다른 선생님들은 바빠서 매일 못 오시는데 선생님은 매일 와요. 책 읽어주는 날이 제일 좋아요. 지은이는 활짝 웃으며 최민정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목소리 좋아요. 오늘 읽어준 어린 왕자 너무 재밌었어요. 내일도 읽어주실 거예요? 최민정은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들, 조롱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지은이의 순수한 눈빛만이 남았다. 응, 내일도 읽어줄게. 최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분노의 눈물도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이상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최민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색했던 미소가 자연스러워졌고 기계적이던 목소리에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웠고 그들이 좋아하는 책을 기억했다. 지은아, 이거 새로 들어온 책인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챙겨뒀어. 우와, 선생님. 정말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최민정은 깨달았다. 이게 교육이구나. 이게 노영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짜 교육이구나. 그날 저녁 그녀는 노영자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자는 시골 도서관에서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최민정 씨.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러나 그녀의 눈빛엔 희미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5년이 흘렀다. 어느 봄날 오후 노영자는 서울 외곽의 그 공공도서관을 조용히 방문했다. 30년간 입어온 도서관 근무복 차림은 여전했다. 복도를 걷던 그녀는 문득 익숙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자, 오늘은 마지막 입새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이 이야기는 희망에 관한 거예요. 2층 아동 열람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노영자는 살며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최민정이었다.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기엔 너무나 달라진 그녀였다. 5년 전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대신 따뜻한 미소를 띤 얼굴로 15명의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고 몇몇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이 이야기처럼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 적 있어요? 최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있어. 선생님은 한때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했지. 그런데 한 분이 선생님에게 기회를 주셨어. 그리고 너희들처럼 순수한 아이들이 선생님을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줬어.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선생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인데. 최민정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마워. 너희가 선생님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수업이 끝나고 최민정은 복도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민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노영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선생님. 최민정은 황급히 책을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수업하는 모습 잠깐 봤습니다. 노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많이 달라졌네요.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최민정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5년 동안 매일매일이 반성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특히 수아 씨와 선생님께. 최민정 씨. 노영자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막았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 다 지켜봤습니다. 관장 선생님께서도 아이들 학부모님들도 모두 당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노영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열어보세요. 최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이 들어있었다. 이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50평 규모로 아이들 1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통장엔 도서관 운영을 위한 3년치 기금이 들어 있습니다. 최민정의 눈이 커졌다. 선생님, 이게 무슨...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 사람에겐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죠. 노영자는 최민정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5년 동안 충분히 증명했어요. 이제 당신만의 도서관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아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최민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이건 제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노영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번엔 진짜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사람이요. 최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다. 약속합니다. 평생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한성대학교 강당. 장학생 수여식이 열리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수아가 서 있었다. 이제 4학년이 된 그녀는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국제교육문화재단의 장학생 멘토로 활동 중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생 대표 강수아입니다. 수아는 객석을 둘러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5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조롱당했습니다. 시골 촌구석 출신이라는 이유로요. 청중이 술렁였다. 모두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제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진짜 교육은 화려한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수아는 객석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노영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는 시골 도서관 사서의 딸입니다.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곧이어 모든 사람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노영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수아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여기 계신 모든 장학생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우리의 배경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날 밤 노영자는 시골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에 2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오늘 말 잘했지? 사랑해요. 수아. 선생님, 내일부터 파주 도서관 준비 시작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최민정. 노영자는 2 문자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교육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을 세우는 거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노영자는 다시 내일 만날 아이들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30년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